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970년대 초 조업 중에 납북됐다 돌아와 온갖 고초를 겪었던 협동호 선원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오늘 강릉 지원을 찾아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지난 1970년대 초 동해안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어업인과 가족들입니다. 지난 1971년 고성 거진항에서 꽁치잡이에 나섰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5월 귀환한 협동호 선원 장근창 씨. 이후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수십 년간 사찰을 당했는데 이번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첩된지 누군지 보안된지 누군지 모르죠. 뭐. 그저 무조건 가면 한 대 때리고는 그다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53년 만에 이제 마음 자유로운 이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현재 기분으로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번 재판엔 먼저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많은 납북 귀환 어부와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정기 고문을 당하고 구타도 당하면서 이북에서 특별 진영을 받았다는 자술서를 자기네가 작성해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장을 찍게. 하지만 2년 전 재심 신청을 했는데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재심 청구를 안 한 지가 한 2년이 됐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간청하는 겁니다, 제가. 두 분이 같은 상황이신 거죠? 예.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납북 귀환어부 인권 피해 사건을 조사한 직원들이 이번 협동호 선고 공판을 함께 지켜보고 피해자들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진화위는 납북 귀환어부 사건 250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247건, 1,288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이 법원을 찾아다니고 하지 않고 그 위원회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보상까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도록. 진화위 직원들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의 사과와 배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2022년 굉음을 내며 달리던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은 2심을 준비하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살 어린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강릉역 앞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차량 자체 결함을 입증하려 주행 재연 시험까지 했지만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탄원서 서명 운동도 함께 시작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QR코드 찍고 전자 서명 동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으로는 소비자가 모든 걸 다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예. 가족들이 좀 많이 좀 속상해하고 좀 저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13일 2년 반 만에 원고 패소로 결론난 1심 선고 결과.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지었지만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다음 주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들을 믿지 못하고 판사님께서 자의적 판단, 즉 페달 오조작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성 판결을 했다라는 것에 분노할 수뿐이 없었고.
아빠는 승소를 기대하며 도연이 묘소 앞에 두고 갔던 승소 기자회견문을 거두며 안부를 묻습니다. 도연이한테 좋은 소식 안겨주려고 승소문도 갖다 놓고 왔었는데 아빠 다시 한번 열심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워가 볼게. 도연아, 하늘에서 많이 응원해줘. 한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 의심사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대선 전국을 악용해 선거운동원이나 정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쇼 사기의 경우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기도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노쇼는 정당 당직자나 선거운동원이라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한 뒤 잠적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가짜 명함에 대포폰과 차명 계좌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접근해 결제를 유도한 뒤 곧바로 연락을 끊는 비대면 피싱 수법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뭐 선불폰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는 모르는데 요즘 칩을 사가지고 뭐 끼웠다가 빼버리면 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콜센터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통장이라든지 또는 전화번호거든요. 금전 편취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렸던 보이스 피싱과 같이 그런 범죄를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수사가 어렵다 보니 법적 구제도 힘듭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형사처벌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가해자가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해외 피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특정 자체가 어려워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 신고를 하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뭐 경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아까 연락받은 것도 없고 보이스피싱 같은 어떤 그런 거니까 이게 뭐 잡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 당직자나 군인, 공무원 등 신뢰받을 만한 인물을 사칭해 단체 예약할 경우 일단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소속기관에 연락해 실존 인물인지 확인하거나 사전에 예약금 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대되자 강원경찰청은 노쇼 사기 수사 전담기관을 맡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원주시에 공식 인증 교육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이 시작될 전망인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윤하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산업과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원주시. 대만 현지 방문을 마치고 그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최선두 기업 엔비디아의 공식 교육센터를 원주에 설립한다는 겁니다. 팀 타이완으로 불리며 대만 반도체 산업의 주축 기업들이자 엔비디아와 특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만 과기대, 아수스, 아이스테이징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 의료기기, 스마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교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인재들이 원주에서 양성이 되면 이것이 그 로봇, 또 의료기기, 자동차, 또 모든 제조기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인재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주시가 직접 나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성사시킨 점은 고무적이지만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당장 교육장소 마련과 고성능 기자재 구입에만 1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국비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 예산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 엔비디아 인증 공식 교육은 국내 첫 사례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생 1인당 1,0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교육생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자재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를 들면 그 AI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예산 규모는 맞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실제 그 교육
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확정 짓고 그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딥러닝과 생성형 AI 등의 8시간 단기 교육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 헬스케어 등 2달 장기 교육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올해 착공한 반도체 교육원에서는 반도체 부품과 기계 등 제조기술 위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엔비디아 교육센터와는 그 성격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성급한 낙관도 비관도 이릅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 도시와 산업이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또 기대 효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제21대 대선을 12일 앞두고 정당마다 강원도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각 지역 대표자들이 오전에 태백을 시작으로 정선, 영월, 원주를 돌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기호 국회의원이 춘천, 한동훈 전 대표와 박정아, 송석준 의원은 원주, 이철규 의원은 정선, 유상범 의원은 홍천을 찾아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늘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24일까지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며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투표가, 29일과 30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삼척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쯤 삼척시 정라동 활화센터 인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일부 훼손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45분쯤에는 삼척시 도계읍 청소년 장학센터 앞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의 선거 벽보도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개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전국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지난해 1위에 이어 올해 2위에 올라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245개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삼척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친환경 인프라 확충,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 추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 번호판 2,500개를 정비합니다. 강릉시는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2014년까지 설치된 2,500개의 낡은 건물 번호판을 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파손 또는 오염이 심한 번호판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낡은 번호판이 늘면서 위치 찾기가 불편해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해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속초에 설치된 851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운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255개로 희망하는 곳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시설의 해체, 이동, 재설치 등 지상 이전에 드는 비용에 대해 한 기당 최대 300만 원, 총 사업비의 70%가 지원됩니다. 강원랜드가 2025 통합 동반성장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전국 공모를 시작합니다. 강원랜드 통합 동반성장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카지노 기기 제조산업 활성화에 공동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랜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성과 공유제, 기술 마켓 등 3개 사업에 대해 참여 기업과 기술 과제를 모집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합니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강원랜드가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비용과 전문가 컨설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며 카지노 기기 제조 기술 축적, 다각화 등이 기대됩니다. 동해시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 9개월간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2개 기관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희망기관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동해시청 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12회 명주인형극제에 상연될 공연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릉문화원은 오는 8월 20일부터 사흘간 명주예술마당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명주인형극제에 참여할 국내 16개 극단과 강릉 지역 2개 극단 등 모두 18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문화원은 올해 작품 장르가 겹치지 않도록 손인형극부터 장대인형극, 테이블 인형극 등을 선정했고 야간 시간대 공연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태백시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인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태백시 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에서 생활 거점형 분야에 포함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인 꿈꾸는 예술터 등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예술인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중장년, 노년 등 세대교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